초기 증상으로 가능한 거는 이제 든지 이런 거거든요. 간암은 위험 요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습관을 잘 가지시고 잘 하시고 또 정기 검진을 잘 받으시면 절대로 간암에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금숙 기자입니다. 오늘은 암 사망 원인 2위이고 또 50대 남성에서는 사망 원인 1위인 간암이죠. 간암의 명의 세브란스 병원 간암센터 김도영 교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간암을 진료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간암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 간암을 진료하고 또 연구하기로 마음을 먹은 당시에는 간암 치료법이라는 게 수술 아니면 간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는 그런 시술 아주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고주파열 치료라든지 또 방사선 치료라든지 또 면역 항암제 같은 아주 발전된 그런 치료법이 없던 때여서 환자분들, 간암 환자분들의 진료에 상당히 한계가 많고 따라서 개척해야 될 미지의 영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고요. 또 저의 스승님이신 한광혁 교수님께서 간암을 공부해보라 하고 알려주신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국내 간암 발생률이 줄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7위로 높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만의 간암의 원인이나 또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형 간염이 상당히 많은 나라였고요. 한 30년 전만 해도 80년대에 비형 간염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 비율이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8%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비형 간염 왕국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간암 환자의 전체 70% 이상이 다 비형 간염 환자였고 그 이유는 수직 감염이라고 하죠. 어머니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그 바이러스가 평생 그 아기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 간염, 간경화 거쳐서 간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3% 정도로 줄었지만 아직도 전체 간암 환자의 60% 이상은 비형 간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달라진 점은 이 간염 바이러스가 줄면서 비알코올 지방간이라고 하죠. 당뇨병이나 비만 또 고지혈증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술을 안 먹는데도 이런 대사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늦은 나이에 간암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서 서양처럼 우리나라도 한 10년, 20년 후에는 간염 바이러스가 아닌 이런 비알코올 지방간이 간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제 간암의 생존율, 간암이 굉장히 악성암 중에 악성암인데 생존율이 그래도 90년대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39%, 40% 조금 안 되는데 아직도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낮은데 이렇게 좀 생존율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전부터 간암이 좀 난치성암에 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간암이라는 것이 깨끗한 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대부분 만성 비형 간염이라든지 간경화라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암을 잘 치료해도 그 기저질환이 악화되면서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도 있고 간암 자체가 다발성으로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측에도 하나 생기고 좌측에도 두세 개 생기고 이렇게 다발성으로 생겨서 수술이나 이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진단 당시에 이미 근치적인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암 자체가 재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간암을 수술로 잘라냈다고 하더라도 5년 재발률이 7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다른 암보다 재발률이 높고 또 이 진단 당시에 혈관 침범이 잘 돼 있어서 간이라는 게 혈관이 무척 많은 장기거든요. 혈관 침범이 흔한 암이라서 혈관 침범이 된다는 것은 이미 전이가 돼 있거나 또는 향후에 전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간암이 아직도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지만 장기 생존이 상당히 다른 암보다는 어려운 그런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암이네요. 그렇죠. 치료하기가.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이제 간암의 조기 진단,
조기 진단이 조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 뭐 조기 진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뭐 검진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한 20년 됐을 겁니다. 국가에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6대암이라고 해서 간암 포함해서 위험 요인이 있거나 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암 검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간암도 1년에 2번 암 검진을 해줬거든요. 초음파하고 혈청 태아 단백이라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해오고 있었는데 그 수검률을 보면은 73%나 돼요. 그래서 꽤 수검률은 높지만 실제 거기에서 진단된 환자들의 조기 진단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간암이라는 그 암이 초기에 진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암이다. 왜냐하면 초음파라는 검사 자체의 한계도 있고 또 간경변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초음파로 찾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실제 이런 암 검진이 필요한 환자들이 검진을 받지 않고 숨어 있다든가 또는 검진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검진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기 진단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수술이라든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이 초기에 진단된 환자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간암 환자 100명을 봤을 때 이 수술이나 뭐 이식이나 고주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초기 간암인 경우는 20% 또는 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비수술적 치료로 받는 환자들이거든요. 그만큼 조기 진단율이 높지 않다. 또 하나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비형 간염이 줄어들면서 대사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 뒤늦게 고령의 나이에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은 아예 그 검진을 받지 않고 증상이 생겨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말이죠. 이런 그 대사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잘 선별해서 조기 간암을 진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게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기 검진이라고 하면 초음파 검사를 좀 한번 받아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 질환이 있거나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그렇죠. 분들은 간암의 위험 인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새로운 인자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방간은 정말 흔한데 뭐 거의 성인 3명 중 1명이 지방간을 앓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향후에 뭐 심해지면 간암까지 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는 사실 잘 몰랐는데 꼭 인지를 해야 되겠네요. 네. 교수님, 그 간암은 까다로운 암이기 때문에 좀 치료 방식이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뭐 수술을 못하는, 아까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가 한 20에서 25%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나머지 분들 다양한 비수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좀 치료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간암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렇게 다양하다는 의미는 다시 얘기하면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암이나 뭐 대장암 같은 그 간에 이웃한 장기들은 수술하고 항암하는 거 뭐 그게 다잖아요. 근데 간암은 여러 가지 치료법을 동원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제외한 비수술적 치료로 예전부터 알려진 거는 이제 간동맥 화학색전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전통적인 그런 화학색전술 말고 방사능 동위원소를 이용한 간동맥 방사선 색전술이라는 비슷한 치료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 방사선이 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지만 저희 병원에서 방사선 조사가 간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것을 거의 세계적으로 처음 보고한 이후로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방사선 치료가 간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이렇게 방사선 치료라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낸 치료법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신 치료 중에서도 표적 치료제하고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소작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갈비뼈 사이로 암 그 조직을 이런 프로브라고 하는 것을 관통해서 태우거나 얼리는 치료 방법이 테크닉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기존에는 그냥 태워버리기만 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반대로 얼려버리는 치료도 있고요. 또 그전에는 고열을 가해서
그 암을 응고괴사시킨다고 했다면 최근에는 고전압의 전류를 통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소작하는 방법도 있는 등 소작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색전술이라든지 태워버리는 소작술이라든지 또는 방사선 치료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또는 전신치료 항암제 발전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뚜렷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치료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암 치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항암 치료. 간암은 좀 항암 치료가 좀 잘 듣는 편에 속하는 암인가요? 이전에 그 소위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는 거 있죠. 머리가 빠지고 또 입이 헐고 뭐 장 부작용 많이 생기는 그런 항암제가 간암이 듣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간암 수술이 불가능하다. 또 색전술도 안 된다 할 때는 항암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보존적 치료라고 해서 아무 치료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항암 치료가 잘 안 되는 암이었는데 표적 치료제하고 면역 항암제가 등장하고 나서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에 잘 되는 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면역 항암제를 썼을 때 전반적인 질환 조절률이라고 해서요. 완전히 종양이 없어진다든지 조금 줄어든다든지 그대로 있다든지 한 세 가지 범주에 드는 비율이 70%나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이 새로운 항암제에 대한 반응률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희망적입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이제 최근에 카티 치료제에 관련된 연구를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신약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떤 연구였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티 치료제라는 건 일종의 면역 치료제의 하나인데요. 키메라라고 하는 이제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특정 항원을 표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그 조작된 항체를 우리 면역세포에 붙여줌으로써 그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에 가서 그 표적을 찾아서 공격하게 하는 일종의 새로운 개념의 면역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CAR-T 세포는 혈액암에서는 이미 상용화돼서 많은 백혈병이라든지 림프암 환자들이 실제 완치되는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고형암에서 다양하게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 단계에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상이어서 안전성을 지금 체크하고 있어서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새로운 치료법으로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간암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다면 좀 세 가지를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아직도 그 비형 간염이 많기 때문에요. 본인의 비형 간염 상태를 확인하셔서 비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다 할 때는 반드시 성인이더라도 예방 접종을 3회 하시는 게 꼭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건전한 생활, 위생적인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건전 음주 꼭 필요하고. 최근에 그 대사질환 관련해서 간암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이라든지 또는 당뇨병 환자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체중,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라.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 조심, 그다음에 대사질환 조심, 그다음에 음주 조심. 요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직장인 K씨 34세인데 B형 간염 보유자입니다. 이 간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아직 젊으신 것 같아요. 30대. B형 간염 환자분들 제가 만나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는데요. 과로하지 마시라. 또 하나, 금주하시라. 네, B형 간염 환자에서 음주는 절대 안 됩니다. 또 과로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B형 간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 금지, 음주 금지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치료 관련된 부분은 병원에 다니실 테니까 주치 선생님이 이제 B형 간염에 대한 치료 여부, 어떤 약을 쓸 건지는 다 결정해 주실 텐데, 최근에 이제 B형 간염 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보다 치료를 앞당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치료가 기준이 엄격했거든요. 뭐 간 수치 얼마 이상, 뭐 바이러스 양이 얼마 이상일 때만 보험도 되고 치료를 그때 하라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B형 간염으로
잘 사셔도 암이 생기는 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B형 간염에서 암이 생기는 거는 결국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 있으니까 그 바이러스 간의 염증 상태하고는 무관하게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이상 나오면 항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전보다 치료를 좀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이제 급여 기준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K씨입니다. 53세고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술을 끊어야겠죠? 이렇게 네. 질문을 주셨어요. 간암 가족력이 있는 분인데. 본인도 술을 좋아하시고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버님도 술을 좋아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암 유전은 아닌데요. 가족력은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또 가족력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술을 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 잔도 안 되나요? 한 잔은 되겠죠. 근데 이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 되니까 그냥 술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편하거든요. 한 잔만 드세요 하면 한 잔만 드시는 분은 사실 없더라고요. 주부 P씨인데 62세입니다. 간암은 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없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작은 증상이라도 이 간암의 작은 증상이라도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씀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간암 환자분들이 암이 생겨도 전혀 증상이 없고 그게 커져가지고 예를 들어 뭐 배 밖으로 돌출된다든지 만져진다든지 또는 뭐 간암이 너무 커져서 간암이 커지면 간 기능에도 장애가 오거든요. 그래서 복수나 황달이 생긴다든지 또 체중이 너무 빠져서 뭐 삐쩍 말라가지고 찾아온다든지 이런 정도 될 때까지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으로 가능한 거는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피로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비특이적인 증상이라 다른 원인으로도 이 소화불량이나 피로감이 올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증상이 없다가 생긴다든지 또는 심해진다든지 할 때는 간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J씨 43세고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항상 간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혹시 간암 위험이 있는 걸까요? 간 수치를 낮추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보통 그 환자분들이 오셔서 간 수치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야말로 간 수치인데, 이제 표시는 AST, ALT라고 이제 표시돼요. 예전에 이제 GOT-GPT라고 아시는 분들만. 그게 진정한 간 수치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감마지티라는 게 있어요. 건강검진할 때 감마지티가 높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AST, ALT는 정상인데 감마지티 높은 걸 이제 간 수치가 높다. 그래서 감마지티는 술을 많이 마시거나 비만이 있거나 또는 당뇨병이 있을 때도 올라갈 수 있고 간 손상의 직접적인 지표는 아니고 간 손상의 직접적인 지표는 이 AST, ALT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쯤 높은 건 상관없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높다는 거는 간의 염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염증이 오래되면 간 섬유화가 오고 간경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간경화가 오면 간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간 수치 상승은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AST, ALT가 높다고 할 때는 정상으로 돌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인이 술 때문이다 그러면은 술을 금주를 하면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술을 안 마시는데도 대사적인 원인이 있다. 당뇨병, 비만이 있다. 그러면 그걸 교정을 먼저 해야죠. 교정했을 때 떨어지면 이제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다른 약을 또 많이 드셔서 항생제니 진통제니 이런 걸 드셔도 올라가거든요. 감기약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을 때는 원인을 교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원인을 다 찾아도 안 나올 때 의사들이 이제 뒤져야 되겠죠. 특히 이제 중년 여성 이상인 분들은 가끔 자가 면역 간염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데 수년 전부터 간 수치가 계속 높다 할 때는 이제 자가 면역 이런 검사를 해서 밝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 수치가 높을 때는 원인을 먼저 찾고 그런 원인이 뚜렷한 게 없다 할 때는 이제 간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간장 보조제 같은 것들을 쓰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네, AST, ALT를 좀 유념해서 보긴 해야 되겠네요. 네. 간 염증, 간 손상 지표이기 때문에.
교수님 평소 진료 때 뭐 사용하시거나 좀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아이템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게 있는지. 환자분들이 가끔 이렇게 손편지 써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네. 감사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젊으신 남자분인데 4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까지 계속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진행성 간암이었는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치료도 온갖 치료를 수술 빼고는 아마 다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면역 항암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오늘 이렇게 찍는 걸 알고 이렇게 보내셨는지 코너 이름이 명의잖아요. 명의 찍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명의 팀이 왜 안 찾아오나 했는데 이번에 찍게 돼서 너무 기뻤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 교수님께 치료받고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는 이런 저희가 정말 간암 명의로 김도영 교수님 잘 찾아왔네요. 네네. 이런 편지 받을 때마다 참 제가 너무 힘들 때마다 이런 편지를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서 환자분들한테 잘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교수님 간암 환자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또 간암을 걱정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암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특히 진행성 간암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환자분, 보호자분 저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치료가 잘 되면 좋지만 치료가 잘 되다가도 또 이제 고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상당히 이 어려운 암이라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지만 예전보다 치료 무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무기를 잘 찾아서 잘 조합을 해서 치료하면 완치되는 분도 있다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진행성 간암이라고 하면 무조건 돌아가신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수술이나 간이식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치료 효과가 좋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희망을 가지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암 걸릴 것을 걱정하는 분들께는 간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 요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없더라도 간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습관을 잘 가지시고 또 예방접종을 잘 하시고 또 정기검진을 잘 받으시면 절대로 간암에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교수님 간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암인데 희망적인 얘기 잘 들었고요. 또 다양한 치료 무기가 있는 만큼 앞으로 생존율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